예, 이달부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일제히 오르게 됩니다. 먹거리 가격까지 오르면서 서민 경제에 큰 부담이 우려되고 있는데요. 박영미 경제평론가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앞서 보신 것처럼 라면, 과자 다 올랐습니다. 정말 장보러 가게가 없는다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 얼마나 오른 거예요? 9월에 우리가 추석을 앞두고 이제 10월부터는 더 올라갑니다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10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여러 가공식품의 가격이 일제히 올랐습니다. 한 라면 회사의 경우에는 12개 품목의 가격을 대략 10% 가까이 올렸고요. 또 대표적인 과자 브랜드들도 10% 이상 일부 과자 가격을 올렸고 또 김치, 최근 들어서 포장김치가 거의 품귀 상태거든요. 온라인몰에서도 찾아보시기가 어려울 텐데 워낙 수급이 어렵기도 하고 가격 인상을 앞두고 사재기한 물량도 일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 10% 정도 올라서 8월, 9월 종합적으로 보면 식품 물가가 1년 전 같은 달보다 8% 이상 오른 상태예요. 예. 이게 2009년 4월 이후에 근 14년 가까이 최근 들어서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네. 식품 외에도 농산물들도 상당히 네. 많이 올랐죠. 그렇습니다. 배추 가격이 최근에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제 김장철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배추가 씨알이 그렇게 굵지 않은 것들도 추석 직전에 아마 마트에서 한 통에 10,000원 이상이다. 그거 보셨을 텐데 어제도 마트에 가보니까 오이, 백오이 2개에 4,800원. 저는 구매를 못하고 다시 내려놨는데 이런 식으로 주요 농작물을 중심으로 가격이 많이 올랐고요. 배추 가격은 대략 통계로 잡히는 건 지난해 같은 달보다 70% 정도, 파 가격도 50%, 오이도 70% 전후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으니까 실제로 장을 보시는 곳 또 소매 판매점에 따라서 굉장히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네, 정부가 좀 어떻게 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대책이 있나요? 사실 한계가 있는 상황이죠. 특히 농작물 같은 경우에는 작황에 따라서 가격이 급등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한계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정부가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건 편승해서 인상하는 게 없는지. 만약에 5%만 올려도 될 상황인데 오른다고 하니까 여기 5% 얹어서 10% 올리는 건 아닌지 이런 것들 좀 들여다봐야 할 것 같고요. 어쨌든 올라가야 한다고 해도 한 번에 다 올라가는 것보다는 분산해서 올릴 수 있도록 좀 운용의 묘도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정부가 이미 하고 있는 겁니다만 비축량을 사상 최대 규모로 시장이 이미 풀고 있거든요. 이런 조치들이 필요할 테고 이제 차후에 내년부터는 조금 더 계약 재배 물량을 좀 늘린달지 아니면 수요 예측량을 좀 맞춘달지 이런 조건도 좀 필요할 겁니다. 예. 자, 보니까 물가는 이제 계속 오르고 있는 건 상황인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서민들이 이제 생각하실 때 증시 폭락 그리고 금리 인상. 자, 이러다 보니까 우리 경제 이래도 괜찮냐라고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십니까? 네, 피부에 와닿는 여러 가지 고민거리가 있는 시점은 분명하거든요. 대표적으로 코스피 지수 보면 올해 1월 초에 3,000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2,000선을 간신히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투자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테고 금리가 무섭게 올라가는 그 와중에 투자는 좀 어렵고 물가는 상당히 올라가고 아마 고민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고민거리는 특별히 우리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위기라기보다는 이걸 만약에 병에 빗댄다면 치명적인 암이나 희귀질환 이런 게 아니라 골병입니다. 골병이라는 건 느끼기에는 분명히 통증도 있고 힘들지만 특별한 원인, 진단,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가 어렵거든요. 지금은 혹한기를 견디신다 이런 마음의 자세도 좀 필요할 거고요. 전반적으로 에너지나 소비 지출 이런 것들 좀 긴축하는 이런 개인적인 대응도 필요할 겁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좀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공공요금 인상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달부터 전기요금, 가스요금 모두 올랐습니다. 얼마나 부담이 늘어나볼까요? 네, 가정용의 경우에는 킬로와트 시당 7.4원이 올라가고요. 기업들의 경우에는 이거보다 요금 인상폭을 더 올리기로 했는데 도시가스의 경우에도 메가줄당 2원 이상 올라갑니다. 2.7원 인상이 확정이 됐고요. 아마 이렇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가격이 얼마라는 건지 헷갈리실 텐데 가정용 4인 가구 기준으로 월에 한 300kWh 이상 사용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월 이용 요금이 2,300원 정도 올라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이라 실제 청구서에는 아마 2,500원 이렇게 기록이 될 테고 도시가스도 월에 요금이 5,400원 정도 인상이 됩니다. 그럼 두 개 합치면 대략 월 가구 4인 가족 기준으로 8,000원 정도 공공요금을 더 부담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예, 이게 뭐 사실 네. 지난 정부부터 쌓여온 한전의 적자, 네. 누적 적자 때문에 요금이 이제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자, 이렇게 전기요금을 올리면 한전의 적자, 그러니까 그 부실하게 되는 경영이 조금 나아지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아주 조금이요. 그러니까 올해 한전이 예상되는 적자 규모가 연말까지 30조 원 정도 됩니다. 상반기 적자 규모가 이미 15조 원 이상인데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번 요금 인상으로 줄일 수 있는 적자는 대략 1조 원 정도이거든요. 이 얘기는 내년, 후년까지도 요금 인상이 계속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런 뜻이어서 아마 다들 소비자들 각 가구에서 긴장을 하고 계신 그런 상황입니다. 네, 곧 이제 겨울을 앞둔 만큼 에너지 대란도 좀 예상이 되는데 네. 취약계층을 위한 뭐 대책이 있을까요? 연말까지 복지 할인 제도를 아마 9월 말로 종료하기로 했던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거든요. 이걸 연말까지 연장을 하기로 했고 에너지 바우처를 적극적으로 신청해달라 이런 정책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에너지 요금 감면책 이런 걸 통해서 감당이 가능한 분들은 조금 더 내시고 어려운 분들은 조금 더 지원을 하겠다 이런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